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른 유튜브 보면은 그 강의하기 전에 또는 무슨 나름대로 소식을 전하게 하는데 정중하게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왜냐면은 그런 뜻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거 진행하기도 바쁘고 기계 조작하는데 조금 많이 미숙하고 그것을 편안하게 이렇게 진행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서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냥 말로만 한 거 여러분들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자로 4편 번지가 이제 가라고 하는 건 농사 짓는 거죠. 아이고 이것도 또 까먹었네.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배우기를 청한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여러분 지금까지 질문 보세요. 인이 무엇입니까? 효가 무엇입니까?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걸 물었잖아요. 그런데 이 번지가 뜬금없이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나는 농사를 오래 지은 사람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농사 짓는 전문가한테서 물어봐야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또 거듭 채소 가꾸는 거에 대해서 또 물은 거예요. 야, 나는 말이야 오랫동안 채소 가꾸는 사람만 못하다. 노인네라고 해석해도 되고 오랫동안 그 일에 종사한 전문가만 못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종오곡을 가요. 종자 가운데 오곡의 종자를 가라고 그러고 그 소채, 나물 같은 거 채소죠. 이걸 포라고 한다. 그러니까 번지가 물러나거늘 공자한테 소인이구나 번소야요. 딱 이런 거죠. 핀잔한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한 게 아니라 애둘러서 얘기한 거예요. 소인은 여기서 나쁜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다 이런 소리죠. 일반적인 사람이다. 맹자가 맹자가 소인의 일삼는 자다. 맹자가 이르는 바 소인의 일을 일삼는 자다. 윗사람이 얘를 좋아하면은 백성들은 감히 공경치 아니함이 없고, 요 경자 눈여겨보시고, 윗사람이 을을 좋아하면은 백성이 감히 복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이 신뢰성이 있는 것을 믿어움을 좋아한다면은 백성들이 감히 여기서 용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정이라 뭐냐 사실이에요. 사실. 그 진솔하지 아니함이 없다. 감히 진솔하지 아니함이 없다는 소리예요. 무릇 이와 같으면은 여러 사방의 사람들이 강부기자의 자식들을 등에다가 보채 업고 있으래요. 이럴 것이니 어찌 농사 짓는 것을 힘쓰겠는가. 다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공자가 농사 짓고 채소 가꾸는 것을 업신여긴 거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거는 조금 엘리트주의적인 게 있어요. 엘리트주의. 옛날 시대는 여러분 교육에서 전부 다 엘리트주의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지 이것을 공자가 여기서 농사 짓는 것과 이런 것을 비난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의시는 대인의 일이요. 을을 좋아하면은 일이 마땅히 의에 합당하게 되고 정의라고 하는 건 성실이다. 이런 건 뭐냐면 사실이다. 그래서 진솔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경복 용정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이죠. 여기에 본문에 해당. 경복 용정은 각각 그 유료서 응한 것이다. 레는 경에 해당되고 을은 사람이 복종하게 되고 믿어오면은 진솔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각각 그 류로서 응한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그 인간의 그 도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벌어지지만 여기 류라는 게 뭐죠? 일종의 분류예요, 분류. 우리가 현대 학문은 어떻게 보면 분류만 잘해도 하나의 학문이 만들어진다 그러잖아요. 분류학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현상은 끼리끼리 모여 있어요. 그 끼리끼리 모여 있는 것을 분류해 놓는 게 바로 학문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그냥 병증을 그냥 쭉 무수히 나열하면 어떻게 되죠? 통계가 안 잡혀요. 계통이 안 서요. 복잡해지죠. 자, 육경변증이라는 게 뭐죠? 바로 분류학이죠. 분류학. 자, 육경변증이 옳다 그르다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태양증, 양명증, 예를 들어서 소양증, 뭐 태음증, 그다음에 소음증, 고름증 이 자체가 분류학이에요. 병증을 계통별로 분류했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목요연 하잖아요. 그죠? 자, 의학인문 보실까요? 의학인문은 어떻게 돼 있죠? 풍한서습 조화로 분류했어요. 그래서 풍문, 그다음에 잡병이 들어갔을 때 풍한서습 조화 이렇게 분류, 그것은 일종의 그 방식에 의한 분류학이에요. 경학전서는 어떻게 돼 있죠? 장부론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통합적인 것도 있지만 통일무관 같은 경우는 증상별로 분류해 놓은 경우도 있고 그 5운육기식으로 분류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 분류라고 하는 거는 분류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에서 벌어지는 것을 계통별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의 감정, 공자에 말하는 거, 이 예라고 하는 도덕, 의라고 하는 도덕, 믿음이라는 도덕에 따라서 발생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기류의 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현대에 있어서 우리가 한의학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양방적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새로운 분류를 필요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전 읽기 어려운 것은 이것은 일단 기본적인 이와 같은 사실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 용어의 문제도 있지만 왜 이런 식으로 돼 있을까? 예. 바로 분류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 정말 주역에서부터 나왔고 현상이 이렇게 유로서 뭉쳐져 있다. 예. 그래서 친기친 뭐 이런 나오잖아요. 그 전부 다 유로서 뭉쳐진 거죠. 군자는 군자끼리 놀기도 하고 이러죠. 예, 자기하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놀기도 하고. 예. 강이라고 하는 것은 직루로서 만든 것이다. 예, 뭐 직루는 일종의 그 뭐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모시 같은 데 있어서 그런 실 같은 거를 말하는 거죠. 예. 소화를 어린 나이를 등에다가 묶는 것이다. 양시가 그러되 번수가 성인의 문에서 여기서 루라고 하는 것은 놀다 이렇게 하는 거 공부를 하면서 이것도 유명한 맹자에 나와요. 유성인지 문화자의 난이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관어해자의 난이수어 유어 성인지 문자의 난이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어디 뭐 현대자동차에서 바다를 본 사람 앞에서는 물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왜? 큰 거를 봤으니까. 성인의 문화에서 논 사람은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뜻이 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농사 짓고 채소 가꾸는 것을 물으니 뜻이 너무 지나치게 낮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벽지 가야은 이게 또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사이벽지 가야은. 네, 사이벽지라는 말. 요거를 누가 한 말이냐면은 한나라 중기 때 양웅이라는 사람, 양웅이죠. 양웅이라는 사람이 제가 아주 높이 평가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변제를 했기 때문에 주자에 의해서 아주 그냥 맹공을 당해가지고 절하된 사람인데 그러나 학술적인 영역에서는 굉장히 후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남긴 사람이에요. 양웅이. 법원에 뭐라 그랬냐면은 양무기 생노원을 맹자가 사이벽지 화교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뭐냐. 양자와 그 맹자 시대에 난세잖아요. 그때 양자와 묵자의 도가 세상을 막 뒤엎었어요.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생노, 길을 막았다. 공자의 길을 막았다라는 소리예요. 양묵이 생노원을, 길을 막았건을 맹자가 말로써
올바른 말로서 그들을 물리쳤다 해서요. 말로서 물리치는 것이 분명했다. 확여야 오늘. 이 말이 나온 거에서 여기다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 공자가 말로서 그것을 깨우치고 물리쳤어야 되는데 그가 물러난 뒤에 그 잘못을 말한 것은 왜인가? 이거 멋진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나는 농사 짓고 채소 가꾸는 것이 전문가들에 비해서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니 거지한 것이 번지한테 거부한 것이 분명하고 다 했는데 번수의 학문이 의심해서 이해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의심이 들어서 의심해서 이해 미치지 못해서 다시 묻지를 않았다. 물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능히 이것을 불능이 사무반이라는 게. 자, 공자는 제자들한테 한 가지를 들으면은 제자가 하나의 이렇게 사물에는 하나의 구덩이가 있잖아요. 1, 2, 3, 4. 그러면 공자가 하나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제자는 2, 3, 4를 들어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사무반이에요. 사무반.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그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고로 부언제, 다시 말해서 앞서 말한 바를 알게 해서 뜻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힌 거다. 알게 한 거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제자를 통해서 듣게 한 거죠. 다른 제자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제자가 묻지 않았다고 대답 안 해주느냐? 안 해줍니다. 왜?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자의 대답을 하면은, 그러면 영영 모를까봐 다른 제자를 통해서 알려준 거죠, 결국은. 그래서 학기에 보면 제가 그랬죠. 성인은 북과 같아가지고 가볍게 때리면 가볍게 울리고 세게 때리면 세게 울린다는 거예요. 그 반응은 그냥 자연스레 어떠한 누군가를 더 이뻐하고 누군가를 조금 소원하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치는 소리에 의해서 그대로 소리가 울린다는 거예요. 정말 멋진 말이죠. 공자가 이르되, 자, 시를 300편을 외우되 정치를 주었는데 정치를 다 능히 처리하지 못하며 시 300을 외웠으면서 정치를 베꼈어요, 위정자가. 그런데 능숙하게 처리하지 못하며 시어사방, 이거는 시라고 하는 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외교 문제로 해서 다른 제후들 나라에 사신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능히 전대하지 못하면, 어떤 대답을 능히 처리하지 못하면은 시 300을 비록 많이 외웠다 하더라도 무슨 도움이 되느냐? 못하냐? 못지네. 잘못 배운 공부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가 단순히 이렇게 언어의 유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춘추 시대에 우리가 춘추 자전을 보면은 여러분 시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춘추 자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저는 독이다, 오로지다. 시는 본래 사람의 인정에 기본을 하고 물리를 두루두루 갖추어서 가히 풍속의 성세함을 증언할 수 있고 정치의 득실을 알 수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춘추 시대가 형성되기 전에 원래 주나라가 왕도를 행하고 왕권이 강화되어 있을 때는 채시사가 있어요. 전국을 저우들의 를 돌아다니면서 각각의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시를 채집하는 전문 직책의 종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왕권이 문란해지면서 그와 같은 전문의 영역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보면은 그 풍속이 성하고 쇠퇴하고 정치가 잘 다스려지냐 안 다스려지냐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는 그 시대의 방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전을 공부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자체가 전부 다 하나하나의 역사적 사실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그래서
맹자가 또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희망연후에 춘추가 일어났다. 시가 망한 연후에 춘추가 일어났다. 희망연후에 춘추가. 이거 굉장한 말이에요. 바로 시가 망했다고 하는 건 시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시를 채집하는 그 제도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시는 여러분 항상 있어요. 시는. 예. 난세에도 시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시를 모으는 그 직책의 종사는 없어졌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온후 화평이고 그 풍유라고 하면 풍자에 아주 뛰어났다. 그로 송시자. 시를 외우는 사람 반드시 정치에 통달하고 능히 말도 잘한다. 여러분 말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치하는데 말 잘 못하면 어떻게 해서 버벅대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해야 되죠. 말 전달하는 데 있어서. 예. 자, 시를 공부하면은 말을 잘한다고 합니다. 자, 정자가 가로되 궁경은 저도 이 말을 참 좋아하죠. 예. 우리가 좋은 글, 경을 공부하는 것은 장차 쓰고자 합니다. 장이치용이다. 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쓰이기 위한 거죠. 예. 인재가 우리가 경을 보면 인재가 되기 위한 것이고, 인재는 그 사회를 예를 들어서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장이치용이죠. 예. 혼자서만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글 외우고, 그게 원래 본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시를 외우는 자 과연 능히 여기에 힘이 있어요. 네, 다시 네. 과연 능히 정치를 따라서 오로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대책을 강구할 수가 있겠는가? 과연 능히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네, 이거 중용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과연 능히 힘 있는 거예요. 구일신이여든 일일신이여 똑같은 말이에요. 진실로 새롭고자 하거든 나날이 새워지고 또 새로워져야 돼. 구일신이 구자가 중요한 뜻이에요. 여기서도 과연 능히 그러면 배우는 바가 장구지 하겠는가? 세상에 시를 외우는 사람은 전부 다 장구지 말이야. 글이나 그냥 읽고 글은 글이고 나는 나다. 세상은 세상이다. 따로 노는 거죠. 이것은 공부하는 사람의 큰 문제거리다. 결국은 뭐냐면은,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세치용이잖아요. 경세치용. 예. 우리 조선시대의 실학자들이 여기에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예, 실패했죠. 예. 공자가로되 그 몸이 바르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행하고 그 몸이 바르지 않으면 비록 명령을 내리더라도 쫓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거듭 나오는데 주석이 없어요. 이거는 뭐 주석이 필요로 하지도 않죠. 공자가 말하기를 노나라와 위나라의 정치가 형제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불만족스러운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노나라는 주공의 후예고 위나라는 강숙의 후예다. 강숙은 누구냐면 전부 다 그 문왕의 자손들이에요. 예, 강숙은. 예, 그거를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주나라의 그 형제 뭐랄까 동성의 그 국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기 그 제나라 같은 경우는 그 강시성이잖아요. 강태공이니까 그 사람들은 이성이면서 다른 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나라가 건국하는데 도움을 줬던 사람이죠. 여러 이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시성, 그러니까 원래 주나라는 희시성이에요. 예, 희시성. 그리고 그 진나라 같은 경우는 또 뭐 성이 제가 그것도 잊어버렸네. 이 진나라 때는 또 여기는 또 성이 또 조금 또 다르죠. 전부 다 이성들이 한 거죠. 예, 이거는 동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위나라 공자 형에 대해서 평가하신 거죠. 집안을 집을 짓는데 참 잘했다. 예, 거실이라는 건 집을 지었던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뭐라 그랬냐면 처음 지었을 때 이건 공자 형이 말한 거예요. 공자 형이 공자가 말한 게 아니라 원래 공자 형이 그런 대로 집이 됐네 이런 소리예요. 조금 지나서 그런 대로 완성이 됐네. 부유해지고 그런 대로 아름답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공자형은 위나라 대보다 군은 료차 취략지우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말로 겨우 대강 이런 뜻이에요. 요차 조략 또는 추락을 거둬도 조략 이렇게 읽거든. 대략 이런 소리예요. 아유 대충 아웃라인이 갖추어졌냐 이런 소리죠. 합은 취하고 완은 갖추어졌다는 말이다. 말하자면 그 순서로 그 절도가 있고 순서의 절도가 있고 욕석진미해서 누기심 빨리 집을 아름답게 갖춰가지고 모두 다 갖춘 다음에 그 마음을 그 힘들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예. 곤욕 너무 사람 욕심내다 보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멋지게 지려다 보면은 마음이 고통스럽죠. 예. 양식어로되 오로지 전미에다가 힘을 쓸 것 같으면은 물이 누해져서 교만한 마음이 생겨진다. 예. 공자형이 스스로 말하기를 그만하다 이러한 것은 외물로서 마음으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 욕심이 쉽게 만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장 시간에 성인지미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지미. 자, 공자가 그랬죠? 성인지미.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이룩해 한다. 이게 바로 공자가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말을 실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좋은 점 축혀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게끔 하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여러분 시기 질투가 굉장히 강합니다. 시기 질투. 흠잡아요. 이 저놈은 저거 틀림없이 저 나쁜 짓 해가지고 저 돈 모아가지고 저렇게 한 걸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예. 공자가 위나라에 가실 때 염유가 거기서 이제 수레를 몰았다는 거죠. 예. 어는 어거다. 이제 공자가 지나가면서 와 사람 많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서의제라. 사람이 백성들이 참 많구나. 예. 서는 중이다. 염유가 딱 이런 거예요. 선생님 백성이 이미 많거든. 여기에 또 무엇을 다시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풍족하게 해야지. 잘 살게 해야지.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살게 해야지. 인구가 느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 사회가 지방 같은데 소도시나 이런 데 보면 인구가 감소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경제는 피폐해지잖아요. 네. 인구가 일단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백성들이 많아지고 잘 살지 못하게 되면 백성들이 그 민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로 전리, 밭의 어떤 그것을 정비를 하고 세금의 어떤 걷어들이는 것을 적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살기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이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결국은 뭐죠? 생산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야 된다. 예.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죠. 세금을 그렇다고 무조건 줄이자는 건 아니고. 예. 자, 또 여기서 염유가 물은 거. 선생님, 백성들이 살만해지면 여기에 또 무엇을 해야 되죠? 가르쳐야지. 가르쳐야 된다. 생활이 넉넉해지고 가르치지 않으면은 금수에 가깝다. 여러분, 이거 지나친 표현이죠. 예. 이게 주자가 너무 지나친 거예요, 여러분. 예. 금수에 가깝게 뭐가 금수에 가깝습니까? 교만해지죠. 낭비가 심해지고. 예. 고로 반드시 학교를 세우고 예의를 밝힘으로써 가르쳐야 된다. 예.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주자가 이게 너무 지나친 표현이에요. 극단적으로 막. 예. 호시가로되 천생삼인에 예. 천생 하늘이 이 백성을 만드심에 사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학 서문에서도 또 나왔잖아요. 선생을 세우고 임금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목이라고 하는 선생을 세우는 거예요. 예. 사목을 세움으로써 이 삼서로서 맡긴다. 이 삼사가 뭐냐? 군사부잖아요. 예. 3대 이유로 3대는 뭐 중국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국의 소위 말해서 조선시대의 학자들은 모두 3대 하은주
황운주가 3대라 그랬죠. 3대 이후로 이 직분을 배운 사람은 100이 하나 둘도 없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도 역사적이니까 한나라 때의 문제와 명제, 당나라 때의 태종이 모두 백성들이 많이 번창하고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나 서경이라고 하는 건 전환시대를 말해요. 전환과 후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한, 동경 이런 거 있죠. 전환시대의 교육이 들은 바 없다. 주체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게 가르침이 없다가 이거는 유가적인 입장에서 섰다는 거예요. 공자의 학문을 국가의 그 중추기관으로서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공부를 안 하게 왜 안 합니까? 다 해요. 다만 송나라 사람들의 생각하는 입맛에 맞는 공부를 안 시켰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여러분 황로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있었어요. 노자라든가 이런 것이, 그리고 법가라든가 이런 거. 다만 공자의 도덕 정치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명제는 선생을 존중해야 하고, 이것도 부도 선생부예요. 사부를 존중하고 해서 그 옹이라고 하는 건 요즘 말하면은 벼공이란, 그 옛날에 벼공인데 이게 요즘 말하면 대학이에요. 대학에 가서 옹이라고 하는 그 요즘 말하면 교수들이죠. 노 교수들한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종척 자제들을 하여금 그 공부를 배우지 아니함이 없게 했으며, 당태종은 명유들을 다 모아가지고 또 생원들을 넓히니 교육이 지극했다. 그러나 여기서 반어법이죠. 그러나 소위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만지를 몰랐다. 이게 뭐겠어요? 공자의 유교를 말하는 거죠. 유교를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지교는 천자에서부터 공경에 이르기까지 몸서 위에서 그 실천해가지고 언행과 정세가 모두 가히 선생의 법으로서 삼을만 했는데 저 이구는 과연 능히 그렇게 했는가? 한나라하고 이것은 다분히 소위 말해서 성리학의 관점에서 공자의 학문을 주축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난다는 것. 공자가 말하기를 진실로 나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은 한 일세의 달이라도 할 수가 있다. 3년이면 1년이라도 나는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다. 3년이면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수가 있다. 이런 소리예요. 정치에서. 이거는 진짜 공자니까 할 수가 있는 소리예요. 공자와 같은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서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월은 주나라 그 일세의 달이다. 여기 주는 주나라예요. 가는 그런대로란 소리죠. 말하자면 기강을 필 수가 있다. 큰 아웃도라인을 이렇게 필 수가 있다는 거죠. 유성은 그 치공이 이루어지는 거다. 치공이 이루어지는 거다. 윤씨가로되 공자가 당시에 능히 자기를 막는 용량, 당시에 쓰지 않음을 탄식한 거다. 고로 이렇게 말했으나 내가 살펴보는 사기에 모두 유나라 영공이 자기를 쓰지 아니한 것을 바른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자, 유나라 영공이 패도한 사람인데, 아주 그냥 패려한 사람인데, 자로는 그 벼슬 사는 데는 안 되고 왜 공자는 된다고 얘기할까요? 능력 차이예요, 여러분. 공자가 실질적으로 그 유나라 영공 시절에 정치를 해가지고 바로 잡았다면은 그와 같은 부자지간에 참국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차이인 거예요, 성인은. 그런데 결국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 공부를 하면서 그 공자에 대한 어떤 그 편견이라든가 잘못된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함부로 그 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의 사상도 여러분 청동기 시절 때 진짜 옛날 지금서부터 뭐 거의 2500년 전 사람의 학설이 지금 제도도 많이 바뀌고 그랬지만은 기본적인 어떠한 그 틀은 배울 만한 것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CEO가 논을 보고 이거는 정말 내가 기업을 그 움직이는 데에서 배울 만하다라고 달라요, 여러분. 일개 평민이 보는 논어와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논어가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논어를 통해 가지고 해석하기에 있어서 그 상한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실증이 뭔가,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믿음이라는 게 증거와 신뢰의 어떤 상관성. 글을 때 이걸 가지고 기본으로 썼다는 거. 옛날 사람은 상한론도 원래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근데 후세에 오은육기라든가 오행